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크릿 1. 지금 왜 협상력인가? 협상력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시킨 논리. 1년에 귀사가 다루는 계약 액수가 수조 원입니다. 적합한 전문가에게 바이어들에 대한 교육을 맡겨 클라이언트와의 기존 이해 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0.1%의 디스카운트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귀사는 1년에 약 수십억 원을 벌게 됩니다. 경상이익이 1원도 안 나는 법인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바이어들 교육 좀 시켜 연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면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닐까요? 핵심 역량이 전체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대외 접촉이 빈번한 비즈니스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다름 아닌 협상력이다. 협상에서는 정의감보다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누킨 교수는 악마와 협상할 때도 다음 4가지 사항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1. 얻고자 하는 것과 잃게 될 것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라. 2. 혼자 분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3. 예측은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4. 정의 때문에 실용적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된다. 상대를 악마로 보는 한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없다. IBM이 후지츠를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간 악마로 보는 한 양측은 결코 끝날 수 없는 지루한 싸움을 면치 못한다. 분쟁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뒤 양자의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시크릿 2. 협상은 돈이다. 시간은 돈이다는 협상 격언이라 할 수 있다. 협상에서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항상 많은 것을 얻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협상에서 사용할 옵션을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을 선택해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시간을 빼앗아라. 협상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법이다. 매월 진행하는 위켄의 협상 세미나에서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게 하라. 를 협상 성공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가르치고 있다. 협상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시크릿 3. 한국인은 왜 협상을 즐기지 못할까? 선비가 돈 때문에 협상하는 것은 수치였다. 한국 사람들이 협상에 능하지 못한 것은 산업공상의 문화 탓이 크다. 옛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협상할 필요가 비교적 적은 선비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 산업공상은 그 순서대로 협상의 필요성이 많아진다.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는 협상력이 목숨줄이었다. 선비 즉 공무원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사회였기에 돈을 놓고 협상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 협상은 토론이나 경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협상이란 나와 남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혀 호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시크릿 4.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협상하라.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찾아라.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협상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달성하고자 하는 것, 결과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그것을 얻음으로써 무엇을 잃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협상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여야 할 상황이 눈앞에 있으면 다음에 2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첫째,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지금 협상하지 않고 돌아서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인가? 이 2가지 질문에 동시에 yes라는 대답이 나오면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2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no라는 대답을 얻었다면 협상하지 않아도 인생에 큰 손해나 후회는 없을 것이다. 윌리엄 유리 하버드 협상전략연구소장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협상이란 상대로부터 일부는 동의를 얻고 일부는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그 나머지를 얻기 위한 그 일련의 협의 과정이다. 일반적인 매매 협상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상 상황의 예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방향에 관해 상사와 협의할 때, 상사와 전근 일시 혹은 조건에 대해 협의할 때,
노조 또는 사측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할 때, 거래업자로부터 자재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때, 승급, 승진에 관해 상사와 협의할 때, 연구의 일정을 결정할 때,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에 관해 가족과 의논할 때, 백화점에서 뭔가를 사고 싶을 때,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아내와 의논할 때, 연인과 어떤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를 의논할 때, 다음 회의 일정을 결정할 때, 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인간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자신이 기존에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응을 선택하는 존재다. 협상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인간의 행동 패턴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사람은 감정에 기초하여 협상한다. 사람은 과거의 욕구, 경험, 지식에 의해 사물을 판단한다. 이 말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욕구,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나름대로 사물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이론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이나 느낌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협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오늘 노우라고 말해도 다음 날에는 예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 2. 사물의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 상대는 처음에 대부분 노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바로 그때부터 진짜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협상의 기술이다. 노우는 노우가 아니다. 협상은 상대로부터 노우라는 대답이 나오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라면 애초부터 협상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의 고수일수록 상대의 노후를 예상한다. 그만큼 단호히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뜻이며 협상 여하에 따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의 바른 노후가 없는 거래는 결국 어느 쪽에게든 후회를 남기게 마련이다. 협상이란 노후를 아마도를 예스로 이끄는 과정이다. 노후는 협상의 시작 신호이지 종료 신호가 아니다. 시크릿도 협상 고수로 가는 길, 태도가 말을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다. 즉 태도가 말을 한다. 는 뜻이다.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키워나가야 할 기술과 자질. 1. 심리학적 소양을 갖춰라. 2. 협상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라. 3.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정보를 수집하라. 4. 질문과 경청의 기술을 익혀라. 5. 제안도 기술이다. 6. 준비 없는 성공은 없다. 7.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여라. 8. 갑을 문화에서 벗어나라. 갑을 문화의 문제점은 갑에게 분명한 필요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을을 불렀음에도 을은 항상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상대가 나를 불렀을 때에는 나에게 어떤 장점이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매우 절박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을은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나의 장점을 충분히 나타내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고질적인 갑을 문화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다. 9. 인내는 최고의 협상 전략이다. 10. 항상 계산기를 곁에 둬라. 협상가는 협상 이슈에 대한 재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성에 호소하는 설명과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 설명이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지식이나 정보 등에 기반하여 이성에 호소하게 되며 그 내용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설명에는 체계성과 논리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에 비해 설득이란 감성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화법, 태도, 열정 등이 중요하며 진실성과 진지성이 설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미국 UCLA의 심리학 교수 앨버트 메러비언, Al버트 MRABIAN은 이렇게 말했다. 말로 전달되는 언어적 콘텐츠는 전체 커뮤니케이션이 전달하는 의미 중 겨우 7%를 차지할 뿐이다.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다.
비즈니스맨 중에 설명은 잘하면서 정작 설득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설명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협상에서 설득에 실패하면 계약이 어려우므로 애초에 설명도 무의미하게 된다. 시크릿 6. 협상의 청사진 PAR 사이클을 기억하라.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협상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4단계가 있다. 이른바 PAR 사이클이다. 1. 준비 계획. 2. 관계 형성 신뢰감 주기. 3. 협상 실행 합의 계약. 4. 만족 확인 이행 노력 감사 표시. 1. 준비 계획. 1. 협상의 목적과 구체적 목표를 파악한다. 2. 협상 항목을 열거하여 정리한다. 3.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4. 협상 장면의 분위기 연출을 생각해둔다. 마주 앉는 것보다 90도 옆으로 또는 나란히 앉는 상태가 최적이다. 시간.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의사결정을 얻어내기에 가장 유리한 시간은 언제일까? 답은 오후 5시 전후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여서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면 성가신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하고 싶어 한다. 2. 관계 형성 공감대를 만들라. 라포 상태 상담 심리학 용어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협상 실행 군더더기를 없애라. 1단계 상대에게 협상 목적과 협상 목표를 이야기한다. 2단계 협상 항목을 분명히 한다. 3단계 동의점과 대립점을 명확히 한다. 4단계 궤도를 수정하여 타협점을 확인한다. 5단계 협의사항을 확인한다. 4. 관계 이행 노력과 감사 표시 결과를 유지하라.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는 사전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상하게도 일이 예상한 방향대로 진행된다. 고 말했다. 이 말은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하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자신이 주도해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크릿 7. 협상 고수에게 배우는 협상 태도. 협상가에게 필요한 주장한 협상 태도. 주장한 태도란 확신에 찬, 자기 주장이 강한,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참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는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오늘날 가장 훌륭한 윈윈의 협상 태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1. 공격적 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신념을 과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공격은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것이다. 2. 복종적 태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거나 내세우더라도 상대방이 무시해버려도 좋을 만큼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복종은 자신의 필요나 요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시키고 주장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3. 주장한 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다. 시크릿 8.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깨달아라. 상호만족 윈윈의 협상. 거래라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잘 표현하고 있다. 협상의 4가지 유형. 1. 협력적 유형 윈윈. 2. 경쟁적 유형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유형. 3. 조직적 유형. 4. 개인적 유형. 훌륭한 협상가가 되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한 다음 격언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익은 만족을 통해 얻은 수확이다. 이 격언은 사람들이 계약합의 후에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을 얻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네덜란드 속담에 당신의 빵은 당신의 밀가루로 빚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협상 스타일에 대한 객관적 통찰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과 핸디캡을 이해해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윈윈 협상을 실천하려면 1.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진행한다. 2. 빙산 밑의 요소에서 협력적 요소를 찾아 준비해둔다. 3. 파트너란 상대방과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한다. 사전에 파트너를 분명히 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협상에 임할 때는 파트너를 항상 적어놓고 최악의 경우에 나의 파트너보다 조금 더 나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결렬시키기보다는 수락해야 하는 것이다.
협상에 임할 때는 나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파트너도 예측해야 한다. 즉 상대가 협상을 결렬시키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최저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파트너를 알면 언제나 협상에서 당당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4. 협상의 4가지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 시크릿 9. 크게 요구하면 크게 얻는다. 협상에서 이기기 위한 4가지 요소. 1. 최초 요구 협상 당사자가 제시하는 최초 제안. 2. 정보 협상 당사자, 경쟁사,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정보. 3. 팀 협상 당사자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의 요소. 4. 시간 협상에 대한 시간 제약과 압력. 크게 요구하면 크게 얻는다. 최초의 과도한 요구를 할 때에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포인트다. 최초 요구는 마음껏 크게 할 것, 그리고 당당하게 할 것. 하지만 아무런 고려 없이 너무 지나친 최초 요구를 하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나와 우리 회사를 의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강한 요구 조건을 찾아내서 웃으며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알아야 협상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시크릿 10. 하버드식 협상 기술에서 배우는 4가지 철칙. 협상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아무래도 승패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협상의 고수가 되려면 감정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4가지 철칙. 철칙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 철칙 2. 입장이 아니라 이에 초점을 맞춰라. 철칙 3.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라. 철칙 4. 객관적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라. 경청이야말로 협상의 가장 강력한 수단.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여도 자르지 말 것. 비판하지 말 것. 열심히 들어줄 것. 빨간 신호등도 다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비트 다케시가 한 유명한 말이다. 사람의 집단의식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탁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표현한 말이다. 원하라, 강력하게 원하라. 협상을 할 때에는 원해야 한다. 그것도 강력하게 원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시크릿 11. 실전에 강한 고수들의 협상 전술. 효과 만점의 다양한 협상 전술들. 협상도 바둑처럼 정석과 수순과 맥이 있다. 1. 살라미 소시지법. 살라미 소시지는 동구권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매우 짜서 얇게 잘라 먹는 게 특징이다. 누가 조금만 달라고 해도 여간에서는 나눠주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큰 요구는 작게 세분하여 요구하라는 것이 살라미 소시지법의 핵심으로. 처음부터 너무 큰 요구를 하면 저항도 심하고 또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작은 요구로 나누어 야금야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 방법이 유효한 것이다. 1단계 상대의 부담이 없도록 협상을 시작한다. 2단계 서서히 합의 내용을 넓혀나간다. 3단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합의 내용을 더욱 넓힌다. 4단계 지금까지의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낸다. 2. 기정사실법. 먼저 행동한 다음 협상한다. 기정사실법은 상대가 약할 경우나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전술이지만 리스크가 대단히 큰 전술이다. 3. 페인트법. 자신이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시킨 다음 그것을 양보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4. 역할분담법. 이 협상 전술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상 전술 중 하나다. 이 전술은 팀 단위로 협상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5. 팝업. 상대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해결책을 생각하게 만들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포인트다. 팝업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협상은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선행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얻는다. 6. 사다리법 또는 에스컬레이트법. 협상학에서는 자기 상사의 직급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에스컬레이터법이라고 하고 상대 상사의 직위나 직급을 이용하여 상대를 움직이는 전술을 사다리법이라고 한다.
7. 크런치법. 구매 담당자들이 전통적으로 가격 협상에서 활용하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다수의 셀러들에게 입찰가를 제시받은 바이어가 검토 후 최저 가격의 수준 이하로 제재안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낮은 입찰가를 제공한 셀러들에게도 효과적일 때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성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크런치법은 위험 요소가 있다. 8. 가정질문법. 구매 담당자들이 셀러들의 가격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가장 전형적인 협상 전술 중에 하나가 가정질문법이다. 즉, 실제 주문할 물량이 많지 않지만 대량 주문을 암시하는 견적서를 요구함으로써 셀러를 현혹시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협상가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성공을 위한 처방. 1. 협상은 콘테스트가 아니다. 양쪽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2.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협상 상대의 능력의 한계를 찾아라. 3. 당신의 계획을 적어두라. 준비될 때까지 절대 어떤 이슈를 결정하지 말라. 4. 차이가 크더라도 절대 협상을 두려워 말라. 어떤 협상이든 처음엔 상대와의 차이가 클 것이다. 5. 이류팀과는 협상하지 말라. 6. 당신의 팀에서 결정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절대 협상에 착수하지 말라. 7. 말하지 마라. 비판 없이 경청해 보아라. 많이 들으면 많이 얻는다. 8. 지위나 권위에 겁먹지 말라. 잘 준비한 뒤에 기꺼이 그들에게 맞서라. 9. 사실과 표준, 통계에 의해 겁먹지 말라. 어떤 것이든 다 협상이 가능하다. 10.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당신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대는 훨씬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1. 최종 제안이나 확정된 가격 혹은 사든 말든 맘대로 해라 식의 반응에 겁먹지 말라. 모두 협상 가능한 것들이다. 12. 심도 있게 협상하라. 당신이 그가 그의 조직으로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듣도록 돕지 않는 한 그도 예스라고 답하지 못할 것이다. 13. 이익은 만족을 통해 얻은 수확임을 명심하라. 빙산 아래에 숨겨진 부분을 봐라. 자신과 상대를 만족시킬 만한 요소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4. 퇴장하는 법을 배워라. 그 뒤에 재등장하는 법 또한 배워라. 15.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힘든 협상은 충돌도 있게 마련이다. 16. 상대를 너무 심하게 압박했다면 좀 예의 있고 친절하게 협상해 보아라. 적어도 상대의 어려움에 경청하고 그것에 공감하려 애써라. 17. 할 수 있는 한 협상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많이 배워라. 아는 것이 힘이다. 18. 이상을 높게 가져라. 대신 목표치가 높을수록 위험도도 높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19. 상대의 의지를 테스트하라. 당신은 그가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 상대가 명분 있게 물러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20. 협상력 향상에 힘써라. 모든 협상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법이다. 협상 분야만큼 트레이닝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드물다. 협상 시크릿이었습니다.